현재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결정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는 리오프닝주, 특히나 CTG 면세점 같은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기 회복의 또 다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중국 산업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최원석 연구원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그러면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지금 중국 증시는 리오프닝 기대감에 소비재가 굉장히 강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산업재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은 막혀있던 그 고리들이 방역 정책이나 부동산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들 이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네. 뭐 국내 증시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화장품주라든지 미디어 엔터 이렇게 눌려있던 중국발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고조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이제 눌려져 있었던 그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산업재 쪽에서 어떤 기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았을 때가 최근에 돌아보면은 한 상하이 봉쇄가 풀렸었던 5월 정도가 될 텐데 네. 이때 상하이도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 당연히 소비재가 첫 달에는 성과가 가장 좋았고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경기 회복 기대가 더 고조되면서 산업재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업재가 좋았다가 추가 봉쇄가 다시 됐었는데 그러면 또 꺾였었죠. 이제는 봉쇄가 다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보다 더 커질 거라면 산업재 반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산업재가 조금 더 후행적으로 움직였고 맞습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때 소비재가 움직이고 그다음 산업재가 움직였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나 이제 단순히 기대감뿐인 건데 네. 실제로 지금은 좋은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산업재에서 가장 뭐 핵심적인 산업이라 하면 이제 굴삭기가 될 겁니다. 네. 일단 굴삭기가 중국에서 그동안 경기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내수 판매량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20개월 동안 역성장을 했다가 이번 11월 달부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 계속해서 인프라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을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 특별제라고 하는데요. 특수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대부분은 인프라로 인프라에 쓰이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방정부 인프라 채권이 사실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원래 정부가 목표치로 했던 거의 100%를 이미 다 발행을 했어요.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거를 조금 더 끌어와가지고 땡겨와서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행한 거 소진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12월까지 추가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년에 인프라 모멘텀이 고제로 이어오게 될 거라는 거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신규 수주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민영 건설사들이 이제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거의 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들이 국영 건설사들입니다. 얘네들의 4대 국영 건설사의 이제 수주 잔고를 월별로 보면 10월 달에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50%나 늘었습니다. YOY로 5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황적으로 너무나 좋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채권도 계속 찍어주고 있고 그게 그러한 것들이 인프라 건설사들의 수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굴삭기 같은 것들도 산업재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나아가서 대외적인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고루한 얘기가 되었었던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 얘기입니다. 네. 거의 예전에는 1대1로에 중국이 되게 사력을 다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한동안 얘기가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개발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신흥국 중심이.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10월 달에도 전년 대비 1대1로 국가로부터의 신규 수주가 50% 이상 급증을 했다는 생각보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대1로 수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방점을 찍어주는 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가서 방문했죠. 뭐 네. 커다란 선물 보따리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뭐 예컨대 이제 기존에는 달러로 페트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위안화 갖다가 사우디의 에너지를 결제를 하겠다. 굉장히 큰 뉴스죠. 부터 해가지고 네. 더 나아가서는 500억 불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5, 60조짜리 그 투자 협정도 체결을 해왔습니다. 뭐 사우디 가서 뭐 투자 협정 체결하면 뭐 해올까요? 뭐 당연히 뻔하게 이제 건설 사업이나 신규 수주가 될 텐데 그게 네옴시티와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네옴시티에도 중국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수 쪽에서도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인프라 쪽에서 그리고 해외 쪽의 수주들도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대1로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키면서 대여건도 좋아지는 상황이라 이런 산업재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데이터도 찍히고 맞습니다. 있고 해외 기대감도 확실히 있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쵸. 좀 주의해야 될 지점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거는 경기가 이러다가 다시 꺾이면은 산업재들은 아마 제일 먼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쉽사리 지금 산업재에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워낙에 눌렸기 때문에 경기 회복하는 거 보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은 관망하는 맞습니다. 기류도 있군요. 조금 더 네. 좋아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재 섹터가 지난 2년 동안 출하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했는데 이게 출하가 안 됐습니다. 뭐 공급망 차질도 있었고 물류난도 있었고 그리고 봉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이 투자하려다가 계속 착공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쉽사리 할 수 없는 게 투자했다가 봉쇄 들어가면 일단은 론을 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한두 달 지연되는 순간 이자는 계속 쌓이고 이자도 네. 쌓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그렇죠. 계속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건설 프로젝트들도 좋아지는 거 보고 하려고 계속 지연을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은 잡혔는데 지연이 되니까 출하가 안 나는 거예요. 산업재 기계들이. 그래서 이 산업재 기계 업체들은 다 지금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재고가 소진되는 모습을 봐야지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 기계 업종의 이런 재고 소진 사이클 그리고 지금 월간 판매량들을 그리고 시중에 있는 리테일 재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내년 한 2월 정도부터는 중국이 이제 재고 소진 사이클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12월이니까 내년 2월 이 사이 한 2달 동안 이 산업재 섹터의 크고 작은 뭐 변동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런 뭐 재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렇죠. 시장. 근데 특히나 지금 이 산업재 섹터가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섹터예요. 바꿔서 수급이 말하면 비어 있죠. 수급이 비어 있어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재 섹터의 보유 지분율이 한 54에서 55% 정도 됐는데 지금 50% 밑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별로 안 들고 있고 외국인도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빈집 상태에서 조금만 이슈거리가 있으면 뭐 재고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진짜 경기 도나하면은 굉장히 빠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있다. 주가가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산업재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 요인이 여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궁금한 지점은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될지. 당연히 이제 산업재 섹터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건설 관련된 애들이 원래 산업재 섹터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운송도 들어가고 해운도 들어가고 조선도 들어가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나 어떤 건설 경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 자본재죠. 그 굴삭기나 이런 애들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시장에서 산이중공업이라든지 삼일중공업, 네. 그리고 뭐 서공중공업 이런 굴삭기 메이커 1, 2, 3위 업체들이 가장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산업재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려면 산업재 관련된 좀 ETF를 보는 게 좀 안정적인 개별 종목의 어떤 변동성을 줄일 해지하면서 수 있고 안정적인 수혜를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산업재 섹터로 투자 가능한 그 산업재 ETF가 없어요. 유일하게 상장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산업재 섹터 ETF가 있는데 이건 아쉽게도 구성 종목들이 다 홍콩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로컬의 좀 수혜를 받기보다는 좀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이 ETF보다는 오히려 중국 본토 맞습니다. 중국 본토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재 비중이 높은 ETF를 사면 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의 CSI 500 ETF가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들이나 펀드들을 보면 중국 ETF다, 중국 펀드다 하면은 대부분 다 CSI 300,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부분인데 산업재 비중이 안 높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 CSI 300은 산업재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은 한 26% 정도 되고 26%. 산업재 비중은 한 15% 정도 내외인데 이 CSI 500이 의외로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아요. 거의 46% 정도가 경기 민감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재 비중이 17%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산업재 수혜를 누리면서 중국의 경기 반등까지 노릴 수 있는 ETF를 뽑으라 하면 지금 측면에서는 CSI 300보다는 CS 500을 추종하는 게 상품이 더 낫다. 경기 회복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맞습니다. 그런 ETF겠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CSI 500 관련된 ETF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직접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출시한 그 ETF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6개는 이제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안화로 ETF를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 6개는 다 중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을 추종하니까 제일 좋긴 할 텐데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로 한번 환전해야 된다는 또 약점이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거는 신한자산에서 나온 거는 원화 결제가 결제로 가능하지만 되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장단점이 있어서 있네요. 네. 그래갖고 본인들의 어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경기 회복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중국 산업재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분 후에 주식 레고!